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날부터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오늘 뭐 영상과는 별도로 저의 구독자분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네. 제가 좀 더 여러분과 많은 그런 소통을 하고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 2020년 첫 대우잼 뉴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현실로 나타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 발표된 소식이었죠. 목동 6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D등급을 받아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 정부에서 그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기준들을 강화했고 꼼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일단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목동 6단지가 일단 가장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었고 그 결과가 드디어 나온 것인데요. 일단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 그러니까 목동에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4개 단지가 있는데 모두 안전진단을 현재 신청한 상태는 아니고요. 6단지가 가장 먼저 신청했고 그리고 신청했다가 취소한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신청을 해서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그런 단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건부 D등급 받았다. 네, 조건부 D등급.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통과 어떤 의미이냐? 일단은 등급을 A부터 E까지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에서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안전진단의 결과가 A부터 C등급을 받게 되면은 유지 보수.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을 유지하라. 다만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보수를 해라. 이 정도의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2등급은 뭐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건축해라 라고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조건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 이 해당 단지는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뭐 시군구청장에 이제 맡기는, 그 판단에 맡기는 그런 식의, 과거에는 그런 식의 어떤 항목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부 재건축을 판정받으면 뭐 바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재건축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냥 D나 E나 동일하게 취급돼서 바로 그냥 재건축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 과거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이 또 집값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D등급이면 굳이 지금 당장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혹은 그 판단 자체가 과연 적정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한 번 더 숙고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적정성 검토라는 이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2018년 초에 2018년 1분기에 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바로 포함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그 단계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유지보수를 일단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안전진단, 여기서 이제 A부터 E등급을 매긴 그 절차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표본은 제대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테스트 자체가 그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일단 그 절차의 적정성도 보겠고요. 그리고 그 판단, 그 결과의 적정성도 보는 것이 바로 이 적정성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결과, 그 진행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현재의 시스템인 거죠. 유지 보수. 총 100점을 매겼을 때 이제 55점을 넘으면 유지 보수 판정이 되는 것이고요. 조건부 재건축은 30점부터 55점까지, 재건축은 30점 이하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요게 이제 D, 요게 E 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D등급에 해당하는 조건부 재건축은 현재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지보수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언젠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D등급이고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주택시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판정 유형이 바로 조건부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동 6단지의 그 항목별 등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C등급을 받았죠. 네. 그런데 6단지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는 6단지는 51.22점을 받았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58.61점을 받았습니다. 아까 30점에서 55점의 경우 이제 D등급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조건부 재건축. 바로 여기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55점을 넘었고 목동 6단지는 55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D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점수가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서는 목동이 더 낮았네요. 올림픽 선수촌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였고, 구조 안정성에서도 역시 안전성에서도 올림픽 선수촌은 80점이 넘었습니다.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네. 아까 이제 그 2018년 1분기에 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높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여기서 점수가 높게 나와서 다른 것과 합쳐도 역시 평균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용 분석에서는 목동 6단지는 40, 그래서 D등급,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2등급을 받았지만 어쨌든 총 합계에서는 이 비중이 높았던 구조 안전성에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분리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을 판정받기 어려운 그런 점수였고 목동 6단지는 60점 정도여서 다른 것과 평균을 냈을 때 조건부 재건축에 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죠. 60점을 받았다라는 부분. 아까 보면 일단 총합 기준으로, 총점 기준으로 55점 초과면은 유지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구조 안전성이 60점을 넘었다, 60점대다, 60점이다 라는 부분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장담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바라는 분들은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될 것이고, 신경 쓰이는 항목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55점에서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그런 분야들, 여기 다 D등급, D등급, D등급 다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38점, 44점, 40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55점을 넘었지만 다른 항목도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결국은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단지에 대해서 유지보수 판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그게 억지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정밀 안전진단은 일단은 차이점을 보자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 소유주들이 돈을 모아서 그 정밀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해서 신청을 했고요.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한데, 일단 목동 6단지가 속해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는 2차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 달에 아마 뭐 작업을 진행할 것 같고요. 네. 뭐 언제 이제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일단은 뭐 시간은 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했던 구로의 동부그린 아파트 그 단지도 아마 그 2018년 10월에 1차 진단 결과 나왔고 2차를 바로 못 들어가고 2차를 19년 3월인가 그때 이제 발주를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2019년 10월인가 그렇게 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걸린 거죠. 물론 이 1년이 온전히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는 그 시간이었다기보다는 이 중에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그 예산 문제도 있었고 발주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됐고 절반 정도가 2차 정밀 안전 진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었다라고 보면 목동 단지가 뭐 어쨌든 1, 2월 안에 발주가 돼서 만약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에는 뭔가 결과를 알 수 있지도 않을까. 빠르면 상반기 안에, 늦어도 2020년 하반기에는 2차 정밀 안전 진단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동 지금 전체적인 지도와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뭐 이제 1단지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지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정밀안전진단 신청단지는 그러니까 6단지는 이미 1차 결과가 나왔고요. 9단지는 작년 11월에 정밀검사가 시작됐고 5단지는 작년 12월에 업체 입찰 공고가 됐고요. 11단지는 이번 달에 2020년 1월에 표본동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3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상태이고 다시 재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6단지의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을 모금하는 지금 상황인 단지가 뭐 4, 7, 8, 10, 12, 14 이런 단지들이 비용 모금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비용 모금도 그동안 저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안전진단 그 통과 가능성을 과연 얼마나 보고 있느냐가 그 비용 모금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뭐 그게 몇십만 원이라는 돈이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안전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뭐 당연히 기꺼이 내겠죠. 근데 높지 않다면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내기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 6단지의 그 결과가 이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 이 다른 단지들한테 상당히 많은 자극이 될 것 같고 아직 비용 모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다른 단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목동 전체에 조금 재건축 그 바람이 과거보다 조금 더 세게 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2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다 된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목동 재건축의 좀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천구 목동이라는 이 주거 지역을 뭐 거의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가 거의 그 양천구 목동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단지고 세대 수만 해도 한 26,000 세대, 26,000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지들이 한꺼번에 재건축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네. 왜냐면 그거는 앞으로의 신규주택 공급이라는 어떤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26,000 가구가 만약에 이주하고 철거했을 때
주변 지역으로 미치는 뭐 전셋값 여파라든지 그 이주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결국은 어느 정도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14개 단지니까 만약에 1년에 1개 단지씩만 시작을 하게 해준다라고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단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지와 제일 끝에 시작하는 단지는 10년 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1년에 2개 단지씩만 해준다고 해도 총 7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나타날 수 있는 좀 변화랄지 불만들도 생길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거의 한 근 10년여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이 양천구, 뭐 목동뿐만 아니라 양천구 자체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뭐 기능이랄까요? 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들, 뭐 학교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부작용을 줄이고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뭐 양천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요,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모두가 또 주민들의 그 의견도 잘 수렴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동 재건축이 과연 진짜 현실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2020년, 아마 2020년을 좀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실제로 목동 이 신시가지 집값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2020년 1월부터 그 주택시장의 움직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의 대유잼 뉴스. 어쨌든 뭐 구독 1000명 달성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